안녕하십니까. 열린 JTB 서주영입니다. 2018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루지 못한 계획들로 많은 아쉬움이 남을 텐데요. 새해를 향한 다짐과 희망찬 기운으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JTB 전주방송도 새해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데요. JTB 전주방송의 2019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린 JTB에서는 전라도 정도 천년특별기획, 전라도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시청자 위원과 제작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대표, 문윤걸 교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JTB 전주방송 서수권 PD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전라도 하면 풍성한 먹거리와 넉넉한 인심, 또 여기에 전통 문화까지 잘 어우러진 맛과 멋의 고장이라 불리우는데요. 이 전라도 스토리에는 전라도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나요? 네, 그 전라도 스토리는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해서 JTB 전주방송하고 그리고 KBC 광주방송이 공동으로 전라도의 원형지를 문화, 예술, 관광 등에서 이제 찾아보자라는 의미로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그 전라남북도를 관통하는 섬진강, 그리고 이제 또 전라선, 그리고 판소리의 본향인 우리 그 전라도의 내용을 담은 판소리의 고향, 그리고 그 전라북도가 서해로서 아주 유명한 고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전라남도는 문인화로서 또 아주 유명한 또 고장이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10부작으로 담아서 전라도의 시청자들이 전라도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빼어난 경관, 또 뿌리 깊은 전통, 여기에 또 맛있는 음식까지 잘 차려진 한 상의 그 밥상처럼 그 전라도 스토리를 우리가 엿볼 수 있었는데요.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먼저 김 위원님. 네, 쭉 전라도 스토리를 살펴보면 처음 시작은 5일장으로 시작을 해서 관광, 지리산, 그리고 젓갈과 발효 음식, 그리고 판소리, 그다음에 어떤 전라선의 간이역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서해, 그리고 전남의 어떤 이제 그림이라고 해야죠. 이런 것들을 또 달아봤고 20화를 달았고, 그리고 실제 어떤 목포와 군산의 어떤 수탄의 과정들을 다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전라도의 어떤 풍물, 문화,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어떤 다룬 어떤 프로그램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어떤 시간적 제한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고 그런 의욕이 좀 앞서서 너무 나열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은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전라도 이야기는 잘 보여졌지만 시간적인 제약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또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나레이터의 어떤 해설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업종의 어떤 종사자의 어떤 전문성, 그리고 관광 온 사람들의 어떤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성을 어떤 높인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이런 그 TV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이제 행정구역을 나누어서 뭐 전라남도에 소재한 방송국은 전라남도만 취재하고 네. 또 전라북도에 소재한 방송국은 전라북도만 취재하고 어떻게 보면 전라도를 반쪽씩만 이제 다루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번 이제 전라도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북도를 행정구역으로 나누지 않고 그 취재 단위를 이렇게 전라남북도를 한꺼번에 이렇게 가져가서 우리가 온전히 전라도 이야기를 이제 온전히 볼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아주 좋은 그 기획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뭐 흔히 민족 문화예술의 정수라고 하잖아요. 판소리도 그렇고 또 서해라든지 인문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우리 민족 문화의 정수라고 하는데, 이런 아주 훌륭한 그 문화가 전라도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았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이런 게 아주 신선하고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전라도의 어떤 문화예술의 강점, 또 전라도의 문화예술이 한국의 우리나라의 그 민족 문화예술의 어떤 정수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굉장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어느 곳보다도 전라도의 그런 뿌리 깊은 문화, 이런 전통이 잘 엿보여지는 전라도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라도 스토리는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서 전주 방송과 광주 방송의 공동 제작 프로그램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공동 제작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장단점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공동 제작은 여러 방송국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러 형식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하나의 방송국이 키사가 돼서 제작하고 나머지 방송국은 제작비를 분담하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전라도 스토리처럼 하나의 주제로 각 방송국이 제작에 참여하는 이제 방식인데요. 장점은 그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서 선뜻 나서기가 힘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제작비를 분담한다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전라도 스토리처럼 제작하는 그 공동 형식은 프로그램 주제는 하나지만 각 제작하는 방송국의 PD들의 그런 시각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은 이제 장점에서 좀 비롯된 건데요. 여러 그런 방송국의 PD들이 좀 다양한 시각으로 또 자신의 또 의지대로 만들기 때문에 좀 하나의 주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좀 컨트롤이나 이런 하는 게 조금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시각화의 그런 다양성이 참 장점이지만 또 반대로 또 그게 또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뭐 이 프로그램 시청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전라도의 삶과 또 문화, 예술 등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전라도를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어떠셨나요? 네, 우리가 이번 프로그램을 보면 순창 고추장이라든지 홍어 그리고 또 임실 치즈 이런 것처럼 어떤 발효식품의 문제라든지 목포의 어떤 천일염 그리고 또 다양한 젓갈류 또 뭐 김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게 많은 또 새로운 어떤 지식이라든지 또 전라도 사람들의 어떤 삶의 지혜 그것이 어떻게 먹거리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그래서 먹거리 어떤 역사나 전통 그리고 어떻게 이게 지금 현재에 이르게 오게 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도 편안하게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어떤 유익한 어떤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제 전통 문화라든지 또 이 오래된 그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깊은 관심을 갖기는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전통 문화예술은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데요.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자칫하면 이제 많은 것들을 이 프로그램에 담으려다 보면 우리가 마치 이제 그 전시회라든지 전람회장에 가서 수많은 그림들을 놓고 이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텐데요. 그 프로그램 이 중간중간마다 왜 이제 이런 그 문화예술이 전라도에서 꽃피우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이유들 또 때로는 이제 우리가 그 이름만 들어봤던 어떤 그 유명한 명인들이라든지 또는 대가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 프로그램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설명이 돼서 저는 아주 그런 설명들이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구나. 또 전라도가 이런 그 문화예술이 꽃피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런 이 명인들이 살았던 여러 가지 환경들 그런 덕분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저는 참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재밌게 시청을 했지만 다소 이 전북과 또 전남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여다보니까 좀 시간이 좀 다소 아쉬웠거든요. 네.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프로그램이 이제 25분이더라고요. 방영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에 과연 이 전라도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예술의 한 장르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시간은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은 좀 있었고요.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전라도의 문화예술이 굉장히 이제 해야 될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오히려 여러 가지 궁금증이 더 들었어요. 더 알고 싶은 얘기도 생겼고 호기심도 더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언제 나오나 이렇게 기다렸는데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를 충분히 다루지를 못해서 그런 부분들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이제 저 같은 시청자들은 조금 답답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도 혹시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일례로 우리가 한옥마을을 보면 한옥마을의 역사도 이야기했고 조경단도 보여줬고 또 전동성당도 보여줬고 한옥마을에 찾아오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류, 한옥과 함께 또 다양한 먹거리를 접하는가 이런 것도 보여줬고 또 삼철 막걸리도 보여줬고 우리 전주만의 특유한 어떤 가맹 문화 이런 경리단길 이런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단기간에 어떤 모든 것을 다 우리 한옥마을과 우리 전주의 관광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 같고 여수 같은 경우도 단순히 오동도를 중심으로 한 밤바다뿐만 아니라 다리 그다음에 그 투어버스, 포차 그다음에 케이블카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어떤 접하는 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에는 좀 시간이 짧았고 상당히 나열적이었고 또 인터뷰를 보면은 관광객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좋은 이야기만 해서 좀 자기적인 어떤 냄새들이 났던 건 또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전라도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최근에 전주와 여수의 모습은 상생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최근에 한옥마을의 관광객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좀 역동적이지 않다. 이런 역동성은 도리어 여수 가면 발견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먹거리의 특징이라든지 왜 같은 전라도 내에서도 다른 먹거리가 더 번창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현대인들이 왜 최근에 한옥마을을 거쳐서 잠은 또 여수에서 자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비교 분석해서 장단점들을 보여줬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두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뭐 나열적인 방식으로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 그리고 자기적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네, 답변을 해주신다면요. 우선 그 자기적인 건 아니고요. 그분들께서 이제 그 촬영을 할 때 어떻게 느끼시냐. 사실은 이제 그 관광객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느꼈던 것들을 얘기한 것이고 제가 이렇게 연출한 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라도 스토리가 말씀하신 대로 25분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느끼기에 좀 짧고 나열적이다라고 분명히 이제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저희가 기획을 할 때 어떤 식이었냐면 그런 좀 시청자들이 좀 편안하게 전라도에 대해서 우리 전라도가 내가 전라도민으로서 자부심을 저걸 보고 좀 느끼겠다 이 정도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라는 얘기가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토리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기획 처음부터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항들이 좀 나열적으로 그리고 또 더 궁금한 점을 유발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5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좋은 쪽만 좀 보기에도 아주 이제 넘칩니다. 넘치고 이번에 프로그램 나갔던 것들 경우에도 많은 거를 이제 덜어내고 좀 핵심적인 부분만 좀 포함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면들 그 위원님이나 또 시청자 분들께 봤을 때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들은 이제 다른 프로그램 기회가 된다면 전라도를 좀 정치 경제적으로 한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이런 거 다룰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라도의 그 천년 스토리를 다 담으려다 보니까 핵심적인 부분들만 골라서 담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청자 의견을 좀 살펴봤더니 프로그램이 좀 문화 쪽에만 너무 집중된 거 아니냐, 이 전라북도의 좀 미래를 좀 한번 바라볼 수 있고 또 방향을 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좀 다뤄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의 의견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제작자와 또 위원님의 의견 한번 들어볼 텐데 먼저 김 위원님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 봐요. 네, 전라도 청년이라는 게 이제 다른 데 경상도나 다른 도에 비해서 뭐
오랜 일찍부터 이제 명명이 돼서 이어져 왔는데 전주와 나주를 합친 건데 또 한편으로 보면 전라도가 가장 먼저 생긴 건 그만큼 당시 봉건 사회 속에서 어떤 전라도의 중요성, 식량으로서의 중요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라는 명명이 생긴 다음부터 전라도는 거꾸로 차별과 어떤 수탈의 어떤 역사가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제 강점기 때도 이어져서 전군도로라든지 전주와 군산의 어떤 철도, 전라선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그런 역사 속에서 전라도의 어떤 자긍심을 가진 측면도 있지만 또 반대급부로 전라도의 어떤 아픔, 상처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도 좀 우리 전라도 이야기 속에서 담아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강을 이제 주로 많이 달았는데 섬진강을 주로 달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전라도의 어떤 맛, 역사, 전통을 제대로 알려면 만경강, 동진강, 영산강을 달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최근에 섬진강이 뜨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최근의 이야기고 역사적으로 보면 만경강, 동진강과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호남인들의 애환, 역사, 문화, 전통을 함께 달았으면 훨씬 더 내용이 알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서피디님 답변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그 전라도 정도 1000년 그 기념해서 저희가 광주 방송하고 JTB 전주 방송하고 전라도 스토리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역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2편을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특강 4편, 그리고 정치 경제 면에서는 20편의 캠페인을 제작해서 이제 송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전라도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제 역사나 그런 정치, 그리고 경제 겹치는 부분은 좀 빼고 좀 문화나 관광 이런 쪽으로 하자고 제가 기획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역사 쪽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사성, 전라도 역사성을 많이 좀 다뤘어야 했지만 기획부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시작부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지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섬진강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사실은 섬진강이 전라북도 진안에서부터 해서 전라남도를 지나서 이제 그 광양만으로 이제 빠지는 강인데요. 그 강에는 많은 역사가 있고 또 거기 그 강에 기대서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역사 쪽으로 하면 만경강이나 뭐 영산강이나 동진강도 많겠지만 섬진강 같은 경우에는 자연 경관도 우수하고 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거기서 나는 또 생선이나 그리고 농산물로 이렇게 만드는 맛있는 음식도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분들은 또 아주 좋은 인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섬진강이 좀 전라도의 자연과 인심과 그 음식 이런 것들을 좀 대표할 수 있는 강이 아닌가 해서 이제 섬진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네.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전라도 이야기를 다룰 때 이제 전라도는 워낙 잘할 게 많아요. 일단 음식도 맞습니다. 좋고요. 네. 또 산청 경계도 좋고 또 문화예술 뭐 특히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로 취재의 대상이 뭐 문화예술이라든지 또는 자연이라든지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주로 중심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 전라도 사람 또 전라도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이 편견과 오해도 많잖아요. 타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취재가 더 남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송할 기회가 더 있기 때문에 그냥 전라도 사람 그 자체에도 한번 주목해 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이 타지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과 오해도 불식시키고 또 전라도 사람들이 또 굉장히 인심도 좋고 또 이 전라도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상생과 대동의 땅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로 더불어 살고 또 서로 그 어우러져서 사는 게 전라도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런 그 전라도 사람들의 삶 자체에 한번 주목해 보는 것도 전라도의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상부상조의 정신이 또 높은 걸로 또 네,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방송을 시청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 전라도의 또 문화와 또 역사를 뭐 전라도의 모든 그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담겨져 있는 이 영상이 방송 한 번만으로 끝나기에는 참 아쉽다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로 이 프로그램이 아주 완벽하다.
또 이 영상 자체가 아주 뭐 얻은 것 하나 손댈 것 없다 이런 그 수준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확실히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선 그 동안에 만들어진 이제 그 많은 그 문화예술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에 비해서 일단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그 내용을 재밌게 봤고요. 또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그런 그 가치나 의미들이 사실은 저 혼자만 보기는 좀 아까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 지인들에게도 소개하고 싶고 특히 타지에 계신 분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한번 뭐 봐달라라고 소개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같은 세대는 그래도 어른들로부터 또 제가 살던 그 시대 자체가 이런 분들이 활동하던 이제 시대고 또 이분의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미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요. 저희 이제 그 자녀들이나 또는 그 자녀의 자녀들은 이런 분들하고 어떤 동시대에 어떤 그런 감흥이 없기 때문에 전라도의 어떤 이런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이 어차피 조금 그 홍보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초중등학교의 어떤 교재로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초중등학교에서는 이제 그 지역 사회를 이해하자는 그런 그 교과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아주 부교재로 사용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지금 지역에는 수많은 미디어를 상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이라든지 또 관공서라든지 또는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곳에 수많은 그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기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곳과 좀 연계해서 이 영상물이 좀 활용된다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전라도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전라도 도민들이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우리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방송국에만 묵혀놓기에는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그냥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는데 참 그렇게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원래 PD들은 자신들이 이제 제작한 프로그램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기본적인 그 PD들의 생각인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인터넷이나 SNS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게 이제 하고 있고요. 더 많은 좀 활용 방안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자료 요청이 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린 JTB 오늘 전라도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JTB 전주방송은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특별기획으로 마련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방송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9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